미국 변호사가 되는 지름길, KTK 아카데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KTK 아카데미의 김기태 미국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25년 8월 1일 미국과 한국이 새로운 관세 협정을 전격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추진되었으며 자동차와 철강에는 최대 15%에서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 반면 반도체와 의약품은 최애국 대우가 적용되는 등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구매를 약속했다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는 단순한 원조가 아닌 철저한 사업성 기반의 전략적 투자로 미국 정부의 구매 약속과 프로젝트의 수익 보장, 비자 쿼터, 세제 혜택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대외 투자 전략 분야의 실전 전문가 이승교 미국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번 협정의 진짜 의미,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이 안에서 어떤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가끔 많이 자주 만나는 사이죠. 아, 그럼요. 네. 그 최근에 관세 협정과 통상 관련해서 저희가 투자하기로 한 부분 뉴스를 보고 네. 그 주말 동안 이야기들이 참 많았잖아요. 아유,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네. 그 실제로 필드에서 일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네. 살펴보니 상당히 계약이나 협상을 잘했다라고 저는 네. 생각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주말 동안에 어떤 여러 뉴스 미디어를 보면 네. 소랑설레 갑론을박이 있어서 엄청 많았습니다. 전문가가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이 갖는 함의를 한번 짚어보고. 함이랑 함은 함축적인 의미. 맞습니다. 함축적인 의미이고 네. 그 관련 물론 정책실장님이 발표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있죠. 그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함축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만약에 투자에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기회를 주셔서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KTK 미국 로스쿨 아카데미인데 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그냥 아카데미에 대한 정보만이 아니라 우리 그 미국 변호사님들이 사회 곳곳에서 진짜 활약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분들을 좀 모셔서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 이슈가 정말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이슈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이렇게 오늘 전문가님 이승교 변호사님 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님들도 많이 모셔서 이렇게 이슈들을 좀 다뤄볼까 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손님이네요. 근데 첫 번째 시간인데 이게 앞서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8월 1일 날 관세협정이 전격적으로 발표되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의 전문가가 과연 누구냐?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법무법인 발언에 이승교 변호사님 빼고는, 미국 변호사님 빼고는 없다. 그리고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8월 1일 관세협정이 체결된 이후 정말 많은 방송, 또 우리가 잘 보는 매불쇼에서 우리 네. 이광수, 또 우리 애널리스트 제 친구입니다. 또 나오고 박시동 또 평론가도 많이 얘기를 하고 뭐 많은 평론가들 얘기를 했지만 정작 결국은 투자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물건 많이 사주고 우리 미국에 투자 많이 해서 우리 미국 자국 내 고용 많이 활성화되도록 해줘라. 그러면 니네 안 하면 관세 때린다 이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방송을 들어보면 다 천편일률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오늘 모셔봤는데 그러면 이제 전문가시니까 전문가의 아주 매 눈으로 답변을 많이 좀 해주십시오. 저희 질문을 엄청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기 전에 요거 또 우리나라 거의 최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최초 맞습니다. 최초. 이 영어본이 혹시 나왔나요? 영어본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영어본 지금 작업을 해서 이제 아마존에 또 지금 판매할 생각으로 하시는데 요게 요 안에 요번에 관세 협정했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 책이 뭐냐? PF를 기반으로 하는 해외 IPP 사업 및 PPP 인프라 프로젝트 계약의 이해.
이거를 쓰신 변호사님이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네. 그래서 요 책 설명 잠깐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 책 설명 끝나면 저희가 20개의 질문을 제가 준비해 놨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책이 어떤 책입니까? 사실 이 책은 그 해외의 정보기관들이 그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어떻게 한국 기업이 계약을 체결해야 되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네네. 기존에는 영미권의 네. 선진국의 그 어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일반화되었지만 네. 한국에서는 아직 낯선 개념이었기 때문에 네.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네. 마음에서 이제 제가 지었던 책이고요. 4년 전에 지었고 다행히 이번에 그런 관점에서 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영미권 국가에서는 워낙 일반화되어 있는 어떤 프랙티스 네. 그리고 정보 부분이 관여하는 부분이 프랙티스이기 때문에 여기와 이 책의 내용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네. 왜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느냐 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그게 되느냐를 제일 중요하죠. 중심으로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협정, 한미 관세협정 체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서 우리 국익을 잘 지켜내느냐 이게 제일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게 4년 전에 쓰셨어요? 네, 맞습니다. 4년 전에 쓰셨는데 요번에 우리가 방송을 하면 요거 또 다시 아유, 또 감사합니다. 불티나게 팔리지 않을까. 여러분들 요거 보시는 분들 요거 특히 기업에 계시는 분들 이 책을 잘 사셔서 관세협정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우리 기업 또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켜낼 수 있느냐 요거 잘 아실 거니까 요 책 하나씩 꼭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책 소개는 다 하셨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 네. 20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뭐 자신 없거나 이 질문을 좀 하면 좀 난감하다, 내 분야가 아니다라는 거 과감하게 좀 패스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네. 저는 경제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냥 제가 했던 프로젝트와 경험에 있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고자. 실전. 네. 이론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이론이 아니라 실전 중심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요번에 체결된 이 관세 협정이 저희 한미 관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8파트로 나누고 네. 각 파트마다 3개의 문제 질문을 이렇게 심도 있게 저희가 뽑아왔습니다. 네. 각오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파트 한미 관계 협정의 주요 내용과 산업별 영향에 관련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 간의 관세 협정이 새롭게 체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 제가 관세에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네. 뉴스나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접해본 바로는 이렇습니다. 핵심 내용은 15% 관세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적용받게 되었고 네. 그 부분에는 자동차도 포함이 되어 있다. 네. 라는 부분이고 그 외에 철강과 알루미늄은 50% 관세를 적용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철강과 알루미늄은 저희 한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괴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철강과 알루미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차별적인 어떤 관세를 맞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반도체나 의약품과 같은 경우는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네. 이 최혜국 대우가 뭐냐면 미국과 무역 협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다른 무역 대상자, 상대방이 저희 한국의 반도체 의약품 품목보다 더 좋은 조건을 받았다면 가장 좋은 조건을 저희에게도 적용받도록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50%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15%만 그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내용은 다른 방송에서 상당히 많이 했던 내용이고 가장 아쉬웠던 일반적으로 관세협정 체결이 중론이 선방했다라는 게 중론이었고 네. 근데 아쉬운 점은 요 자동차 부분에서 15% 관세를 물게 됐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다라는 게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두 번째는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관세가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 이것이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부담이 될까요? 그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동차 쪽만 보면
사실은 주요 자동차 수출국,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자동차 수출국이 네. EU와 네. 일본과 한국이 있습니다. 그 외의 나라들은 사실 뭐 고려의 여지가 별로 없고요. 그럼 세 개의 나라가 똑같이 15% 관세를 적용받게 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 세 개의 나라끼리는 큰 그 차별이나 이런 건 없지만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원래 저희가 FTA 체결상 무관세로 적용이 됐었는데 저희가 이제 15%를 받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품목을 좀 이제 저희가 조목조목 따져보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을 새로 세우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판매하는 주력 생산품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그 생산 공장을 늘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파는 거는 아무래도 그 럭셔리급, 하이엔드급 차량들이 이제 직접 제작하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예를 들면 GV90과 벤츠와 렉서스 간의 싸움이라고 보면 사실은 금액의 일부 그 차이가 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뭐 자동차 철강에 대한 거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EU하고 일본하고 한국인데, 이 EU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거의 비슷한 동등한 수준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래서 어떤 방송에서는 전문가들이 EU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좀 이렇게 잘 협의를 해서 각계격파로 미국이 협상을 했는데, 그 사전에 EU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좀 의견 조율만 했더라도 관세를 조금 더 낮췄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요것도 뭐 다른 방송에서 늘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아직도 질문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럼 반대로 반도체와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는데, 이것은 한국 기업에 어떤 기회를 주는 건가요? 말씀드린 대로 큰 차별을 받지 않는 조건이다. 네. 왜냐하면 최애국 대우라면 다른 나라,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가 더 유리한 조건을 받는다면 그 조건을 저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는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의약품 같은 경우는 주된 의약품 생산국이 EU 국가인 경우가 많고, 우리 뭐 코로나 때 백신 주사 그렇죠. EU의 국가인 기업들이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동일한 품목끼리 경쟁했을 때 EU가 가질 수 있는 관세 어드밴티지를 우리에게 우리나라 똑같이 적용한다. 적용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 기술의 문제이지. 그 관세 자체 품목의 제한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도체야 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타이완과 한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 나라 사이에 그 반도체와 관련된 관세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법률 전문가의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경제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긴 네. 좀 어렵고요. 요 섹션의 질문들은 뭐 평이한 질문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한국의 대미 투자 및 그다음에 LNG 구매 약속에 관련된 파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승규 변호사님의 이제 그 전문성이 좀 네. 드러나는 네.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의 LNG를 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단순히 도와주는 돈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3,500달러를 미국에 그냥 팍 다 투자해가지고 그냥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조건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 일각에서는 3,500달러가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우리가 협상에서 너무 많이 양보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자문해본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도와주는 돈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큰 투자 수익을 줄 수 있다. 오히려 예.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네. 말씀이죠. 오케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함축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제가 살펴본 관련된 사항들에서 제가 들었던 단어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변호사님. 네. 그게 뭐냐면 투자 펀드를 조성할 것이다.
그리고 또 어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KBS에서 나와서 무보의 보증으로 3,500억 불을 한다. 그 다음에 또 키포인트가 뭐냐면 요거는 이 키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야 예. 됩니다. 투자 펀드 그리고 보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산출물을 미국 정부가 인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말씀드릴 네. 오프테이크 계약과 비슷한데요. 산출물을 미국 정부가 인수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트럼프가 지정하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 투자 펀드다, 대출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산출물을 미국 정부가 인수 또는 보증하는 것이다. 네. 또 하나는 트럼프가 해당 산업을 지정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포인트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빠를 걸로 봅니다. 그러면 3,500불 달러 예를 들어서 그걸 투자 펀드로 조성한다. 네. 그다음에 보증을 한다. 네. 그다음에 산출된 모든 생산물을 미국 정부가 일단 수용을 한다. 네. 그다음에 트럼프가 지정된 사업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투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세 번째 산출된 모든 물품을 미국 정부가 인수한다. 그다음 트럼프가 지정된 산업에 투자한다라는 건데 저는 두 번째가 제일 큰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투자라는 거는 리스크를 투자하는 사람이 어스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지는 건데 이게 보증한다는 건 이거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리스크를 해지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보증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실래요? 말씀드린 세 가지 네.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이라는 건 흔히 이제 저희가 주위에서 만나보게 되는 보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근에 재작년에 제가 집을 사게 되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았어요. 그렇죠. 거의 7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보증을 받았습니다. 네.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오. 지금은 뭐 집값이 그저 그렇지만요. 저는 30%만 됐고 나머지 70%는 주택보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서고 그 보증서를 기반으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네, 네. 자, 그 과정을 한번 우리 케이스에 적용을 들여보면 자, 정부는 직접 3,500억 불을 주는 게 아니죠. 3,500억 불짜리 프로젝트가 있으면 우리가 보증을 서주겠다는 겁니다. 보증을 서주겠다. 돈을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3,500억 불 달러의 프로젝트에 우리 정부가 보증만 쓴다는 얘기군요. 네, 네. 이렇게. 그러면 네네. 이 보증의 수혜자는 원래 투자를 하게 되는 주로 뭐 한국의 대기업이 되겠죠. 네네네. 그 대기업이 될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은행이 될 수 있겠죠. 네네. 왜냐하면 은행은 이 프로젝트가 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수익이 안 나서 대출금을 못 갚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정부에서 보증을 서준다니까. 네. 네. 그러면 자 기업 입장에서 보면 3,500억 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투자로 넣을 필요는 없이 마치 우리가 집을 살 때처럼 30%만 넣고 70%는 또 대출을 받는. 네. 그 위에 정부가 보증을 해주고 한국의 은행들이 쭉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3,500억 불에 30% 정도만 되는 돈을 투자를 하고 한국 정부가 보증하는 보증 펀드 밑에 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네. 집이라는 게 프로젝트라면 기업이 여기다 3,500억 불의 투자 그 프로젝트에 가치가 3,500 불이 되겠죠. 30%만 투자를 하고 은행에서 나머지 70%를 대출을 해주는데 이 모든 3,500불을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보증을 쓰는 네, 개념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서울 보증보험이겠네. 예를 들어 그렇죠. 이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택공사나 뭐 네. 예를 들어서 네. 실제로 아마 어제 뉴스에 나온 건데 그 LG 엔솔에서 2억 불 정도 되는 무역보증보험공사 보증을 받았다고 돼 있었는데 네. 그런 의미입니다. 보증을 서주고
그 보증 하에서는 은행들이 마음 편하게 대출을 대출해줄 수 있는 대출이 문제가 생기면 보증보험에서 그 돈을 회수받으면 되니까요. 이 돈의 회수의 문제는 보증보험 회사가 내가 이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은행과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크게 손해 볼 게 없는 없다. 것이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아까 전에 질문에서 이건 도와주는 돈이냐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느냐? 그럼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돈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의미예요? 결국 미국에 3,500억 불이 들어가는 건 맞고요. 그 부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증을 서는 거니까 투자를 지원한다라는 지원해주는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돈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5번째 질문인데 미국이 만약 프로젝트 수익성을 보장하지 못하면 우리 기업은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건 우리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불리한 위치라는 뜻입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3가지 포인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할 필요가 네네네. 있는데요. 펀드다. 그다음에 트럼프가 산업을 직접 고른다. 네네네.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산출물을 사준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네네. 자, 제가 조금 전에 펀드나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렇고 자, 보증을 서주는 입장에서 보면 보증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집을 살 때 조사하는 게 무엇인가요? 이 프로젝트, 즉 이 집의 가치가 얼마냐? 이 정도가 되는 게 맞아? 네네네. 아니면 그다음 2번째가 이 집을 사게 되는 이 사람이 신용이 높아? 신용이 높아? 이 집을 사서 갚을 능력이 될까? 있어? 나를 네. 따지는 거죠.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관점입니다. 네.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보면 자, 무역보험보증공사가 보증을 할 때 네. 덜렁 그래 알아서 내가 보증을 서줄게 라고 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너네가 조선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너네가 3,500불 내가 보증을 서는데 조선업을 해서 얼마나 벌어들일지 내가 뭘 믿고 3,500억 불에 70%까지 내가 보증을 서줘. 내놔봐. 라고 할 거고요. 네네네. 그러면 조선업이나 아니면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즉 프로젝트를 하고 우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온 물건들이 이렇게 팔릴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니 내가 공장을 인수하고 물건이 얼마나 팔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죠.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여기서 2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미국 정부에서 얼마나 팔릴지 구매 보증을 약속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럼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사줄지 잘 모르는데 그거를 미국 정부가 구매까지도 보증을 섰다. 네. 그러면 네. 보십시오. 미국 우리 정부가 생산만 해놓으면 되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프로젝트를 고를 때 어떤 프로젝트가 좋은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네네. 무보에서 보증을 제공할 때 회수 가능성을 염두에 둘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 회사의 매출이 얼마 정도인지 고민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미국에다 팔 때에는 얼마나 팔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을 미국 정부가 인수해 주기로 했다. 100%? 네. 네. 오. 그렇다면 무보에서는 그렇죠. 어느 정도 금액이 팔릴지가 다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당연히 내가 100개를 생산했으면 미국에서 100개를 다 사주는 거잖아. 그러면 그 가격에 곱하기 100개를 하면 되니까 매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매출이 확정이 되는 거죠. 확정이 되는 거죠. 네. 네. 아마 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실제적으로 물건이 팔리고 네. 약속한 금액만큼 산출 보증 구매 약속 한 부 모자라는 부분만 미국 정부에서 메꿔주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일단은 원초적으로는 그 100%를 다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펀드나 보증이나 쉽게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렇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가 트럼프가 선정하는 산업. 그렇죠. 그에 대한 질문이 지금 6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면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미국 내 취약 산업을 투자 대상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죠? 그게 한국 기업에서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아까 지금 말씀하시려고 했던 트럼프가 지정한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아니 트럼프가 미국 내에 되게 잘 되는 사업이 아닌 미국 내에 취약한 그리고 좀 낙후된 그다음에 좀 발전이 덜한 산업에 니네 투자해줘. 그래서 이 취약하고 발전이 덜 된 산업을 좀 발전할 수 있게 니네 투자금 좀 많이 해줘라고 만약에 지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 기업들이 손해를 좀 보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당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자, 우리가 트럼프의 입장에 한번 대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 네. 무보호 보증, 네. 그다음에 프로젝트 산출물을 산출물 전원 구매해 구매해준다. 준다. 미국에서. 자, 그러면 트럼프가 특정 산업을 선정할 때 아주 미국에서 잘 나가는 산업을 정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트럼프가 가만 놔둬도 잘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에 트럼프가 그런 초이스를 해서 프로젝트를 하라고 한다면 미국의 GM이나 미국의 그 제조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아니죠. 전혀 아니죠. 네. 데일이나 이런 데 가고 AI로 가라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네. 겁니다. 그러면 취약한 산업이 맞겠죠. 그건 당연합니다. 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야 될 게 프로젝트가 잘 되든 못 되든 나오는 산출물은 다 사준다는 계약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취약한 산업이라도 리스크가 적다. 이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죠. 반도체 산업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투자하라고 해서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불모지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짓고 무보가 보증을 서고 미국 정부가 산출물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자, 아니면 원자력이든 반도체든 갔는데 너무 불모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불모지란 개념은 미국의 그 산업과 관련된 기반이 아예 없다라고 봐도 되겠죠.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잘하면 미국 정부에서 사주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볼 걱정은 없고 없다. 그 다음에 5년, 10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산업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저는 그 산업이 5년이나 10년 뒤에 미국에서 독점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취약하고 취약했으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않을 그렇지.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0년 동안 인큐베이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다 사주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그러면 그 취약 산업이라 미국 내 취약 산업의 대표적인 게 한두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 전에 듣기로는 몇 가지 품목들이 네네. 제한이 돼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이제 무조건적으로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축산이나 뭐 이런 데 갈 네.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반도체, 반도체. 원자력, 미국 내 제조 기반이 취약한 한국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조선도 들어가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미국 내에서는 취약한 산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우리나라의 강점을 가지고 미국 내에 들어가서 그 산업을, 그 취약한 산업을 우리가 성장시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득이 될 수 있다. 네. 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아마 그 투자를 진행하게 될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국에 있는 대기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그 해당 네. 원자력, 자동차, 반도체, 그다음에 뭐 방산 쪽 이쪽으로 본다면 그 기업들이 물론 그런 정도의 기업이 나야지만 그 큰 투자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자, 그런 기업들이 진출해서 미국의 독점적인 시장을 가질 수만 있다면 네. 저는 뭐 크게 손해 보는 건 아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포인트에서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투자를 안 해도 됩니다. 왜? 네가 뱅커빌리티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펀드를 하려면 우리가 뱅커빌리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아까 집을 살 때 보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처럼요. 즉, 이 프로젝트가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뱅커빌리티라고 크게 봅니다. 리스크도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
그래서 뱅커빌리티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기만 한다면 취약한 산업이라도 전혀 손해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산업의 기반이 아주 돈독해진다면 미국에서 거의 큰 기업으로 시장을 리드해 나가면 이게 점유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전혀 손해보는 게 없다. 오히려 큰 득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여기서 조금만 더 부연한 설명해서 네네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존에는 그런 취약한 산업에 한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이 진출할 때 CFIUS라고 미국의 투자 보호와 관련된 위원회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FEMA라는 미국의 연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미국의 TID 인더스트리, 이 TID 부분에 이런 전략적인 산업에 외국의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CPUS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구나. 네. 일례로 6년인가 7년 전에 중국에서 미국의 항구의 지분을 살려고 했거든요. 중국이 1대1로라서 동남아에 많은 항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민간 항구 지분을 인수하려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FEMA라는 법 아래에서 CPUS라는 위원회에서 진입을 못하도록 막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략적인 부분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국내 기업 서너 군데에서 해당 관련된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 CPUS 심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진출할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독점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트럼프가 만약 특정한 어떤 인더스트리를 짓는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입하기 위해서 쳐놓은 벽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트럼프가 이 벽을 어떻게 해줄까요? 무너뜨려 네, 주겠죠. 완화시켜 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정한 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가 장벽이 많은 산업을 지정하면 그 장벽을 당연히 트럼프가 없애주겠죠. 자기가 선택할 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그 비자 관련해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이스가 어제 뉴스에도 보면 종교 관련돼서 문제없이 체류하고 있는 학생을 체포해서 말들이 많았죠. 네, 이 문제도 제가 이민 전문 변호사를 초대해서 꼭 한번 다뤄볼 겁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갑자기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이민국 마음대로 행정명령에 의해서 또는 행정명령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재량권에 의해서 그 이민자들의 그 비자를 어떻게 박탈하거나 아니면 추방하거나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네, 많이 일어나고 있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이민 변호사님 네. 말씀드리니까 저희 케이스에 그걸 네. 적용시켜 보면 작년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고 TSMC가 텍사스에 공장 짓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이게 지연이 2년 정도 지연이 되었어요. 왜 지연된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 비자는 H1 비자 뭔가요? 전문직 취업 비자. 전문직 취업 비자. 네, 이미- 자, 맞습니다. 그 전에 이민법 전문 변호사였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1년에 쿼터가 몇 명인가요? 석사하고 이제 학사하고 이제 다르기 때문에 한 16년 지나고 잘 모르겠습니다. 한 8만 명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빼고 종교 이런 거 다 빼고 공장에 취업할 수 있건 아니면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는 두 가지 H 비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주 노무직 비자가 있습니다. 그 노무직 비자는 어떤 일이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농촌산물에 그 오렌지 따거나 맞습니다. 이 비자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미국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비자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자기 사업을 하지 않는 한. 자, 그러면 TSMC가 왜 2년 동안 지연이 됐냐고 우리 한번 돌이켜 보면 TSMC가 자기 공장을 짓기 위해서 대만에 있는 근로자들을 넣고 싶었겠죠. 그렇죠.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미국 근로자를 썼습니다. 왜? 비자의 종류는 취업과 관련된 비자는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 노무직 비자를 쓸 수 없어서 미국 근로자를 썼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근로자들은 반도체 공장을 지어본 적이 없는 없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손이 커서 이 반도체, 이 정밀한 반도체를 이게 다루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TSMC의 전문가를 많이 보내고 싶지만 그 사람들은 단순 농어직 비자 빼고 H1B로 가야 돼요. H1B에는 쿼터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H1B로 갈 수도 있고 H3로도 갈 수 있는데 여하간 쿼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쿼터에서 그게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청을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맞습니다. 마로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맞습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능력이 좋고 그다음에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비자를 받을지 없을지를 몰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원활한 인력 수급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부 모 회사에서 어떻게 했냐면 에스타를 받아서 들어가서 90일 동안 감독하고 일하고 나왔다가 다시 에스타로 들어가서 90일 동안 일하고 다시 나왔다가 들어갔다를 근데 한 이건 편법이자 불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스타 네. 같은 경우는. 네. 결국 그것도 최근에 그 트럼프 정부의 그 이민 비자 단속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됐었죠. 네, 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저희 세 가지 포인트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펀드. 트럼프 행정부가 산출물을 사준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트럼프 정부가 지정한 사람. 자, 김 변호사님. 네. 비자는 연방법인가요? 주법인가요? 연방법이죠. 이미그레이션. 맞습니다. 네. 트럼프가 지정한 네. 프로젝트나 산업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연방법이 적용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하루빨리 미국에서 빨리 성공해서 운영을 하기를 바란다면 비자로 막 내주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포인트가 우리에겐 상당히 득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 아까 전에 텍사스에 있는 그 모 기업이 만약에 2년 전이 아니라 지금 관세 협정이 체결되고 우리와 같은 만약에 조건이라면 지금 들어가면 2년 전에 문제가 있었던 그 비자 문제라든가 인력 수급의 문제를 어느 정도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세 협정이 체결된 지금부터는 그러한 어떤 인력 수급의 문제, 비자 문제 이런 게 훨씬 더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자기가 지정한 산업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그 프로젝트가 하루라도 빨리 공장 중공하고 산출물을 아웃풋을 만들고 싶겠죠. 그러면 트럼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지원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 이런 함의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숨은 의미가 상당히 이게 관세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가 났을 때 우리가 손해를 본 게 아닌가, 우리가 굴욕외골을 한 게 아닌가, 심지어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조목조목 따지고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선방한 거다, 우리가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라는 게 진짜 어떤 모 비서관을 제가 최근에 만났거든요. 네. 청와대 모 비서관을 만났는데 김모 비서관이라고 여하가 만났는데 네. 살이 11kg나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시 다이어트는 마음고생 다이어트다. 몸고생, 마음고생 네. 다이어트가 네. 최고의 다이어트가 아닌가. 그렇게 그 모 비서관이, 김모 비서관이 그렇게 살을 빼려고 매일 페이스북에 가끔씩 살 뺄 겁니다. 뭐 안 먹겠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들어가고 나니까 몸고생과 마음고생 하니까 11kg가 빠졌다는, 피골이 상접했다는 네. 그런 얘기가 왜 그랬겠어요?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우리나라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오케이. 그러면 저희 그 세 번째, 미국의 오프테이크, 구매 약속의 중요성인데, 일곱 번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앞전에 다 했기 때문에. 네, 다 안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을 보면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같은 얘기긴 한데 용어 정리만 한번 해주시죠. Take Take or pay 계약이라든가 Capacity Payments 같은 용어가 생소한데 요 용어가 어떤 용어입니까? 요거 상당히 좀 자, 생소해서. 뭐 우리가 테이크어페이라는 개념만 아웃 산출물을 보증하는 계약의 형태로서 여러 가지 네, 네, 그 네.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예를 든 것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Take or pay. 내가 취하든 취하지 않든 돈은 준다. 오. 산출물 보증 계약에서 네, 연관돼서 어떤 이해가 오지 않으시나요? 오죠. 네, 오네요. 그 얘기입니다. 오. Capacity Payment는 같은 얘기예요. 내가 capacity, 나의 능력, 내가 그런 그 산출물을 만들 능력만 갖고 있고 설령 아무도 사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네.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준다. 왜? 내가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개념. 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매 약속 계약이 이게 가장 중요한 계약 중에 또 하나네요. 네. 뭐 투자 펀드를 뭐 조성한다. 그다음에 뭐 산출물을 다 사준다. 그다음에 지정된 기업의
반대 산업에 투자해야 된다 중에 이 두 번째 네. 이 구매 약속이 네. 제일 중요하다.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구매 약속 보증이네요. 맞습니다. 약속이 보증이죠. 네. 어떻게 보면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네. 집을 샀는데 집이 이상해. 음. 나중에 그럼 집을 팔 거야. 네. 그러면 원래 집에 가치가 남아 있을 거고 모자라는 금액은 내가 채워줄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다 공개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계약 체결을 잘했습니다. 오. 이런 프레임 하에서 네. 개별 기업들이 들어가서 계약을 미국 정부가 체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보증은 서주는 건 보증공사가 서주지만 집 대출 계약과 집 그죠 구매 계약, 집 소유권 등기를 하는 건 저니까 이 투자자인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와 산출물 보증 계약을 하는 걸 체결해야 되니까요. 그 계약 안에 비자 쿼터 문제, 네. 그 다음에 독점적인 부분들 그렇죠. 잘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 정부가 네.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의 등만 취하면 됩니다. 오. 또 하나의 포인트. 네, 네. 네가 만약에 펀드 대출금을 못 갚을 정도로 갚을 정도로 수익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대출 못 해줘. 못 해주죠. 그렇죠. 네.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손해 볼 게 없는 것이죠. 오. 야, 이재명 정부가 아주 대단합니다. 짧은 시간에 준비해서 지금 대단한 성과를 네, 맞습니다. 얻은 것 같네요. 네. 그러나 수치적으로 보면 트럼프도 나쁘지 않다. 네. 네, 수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미국 네. 경제의 그 왜냐하면 트럼프는 수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명분은 트럼프한테 주고 그 다음에 실속은 우리가 챙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네, 네. 트럼프도 득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뭐 후보 댐을 크게 지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것처럼 한국, 일본, 유럽의 그 수없이 많은 몇 천억 불에 해당하는 몇백 조에 해당하는 돈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네. 그게 미국 산업의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겠죠. 수없이 많은 고용 효과 그렇죠.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오늘 나온 미국발 뉴스에 보면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아졌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고용 지표가 안 좋은 거를 지금 연준에서는 금리 안 내리겠다라고 버티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금리를 좀 내려라라고 버티고 있었는데 오늘 나온 뉴스에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고용 지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야 이런 고용 지표 빨리 나왔으면 내가 연준에 얘기해서 야 이런 고용 지표가 나와서 그냥 빨리 금리 내려라고 할 건데 니네는 그거를 지금 이미 했던 그 고용 지표를 지금 해서 나와가지고 지금 연준에 내가 그 금리 빨리 인하라는 게 CR도 이전에는 안 먹혔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통계하는 그 통계청 국장인가를 바로 잘랐다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금액으로 보면 진짜. 야. 이게 얼마나 큰 금액에 관한 그 손실이나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네. 금리 1%지만 전 세계의 그렇죠. 달러 미치는 가치가 달러에 관한 금리가 떨어진다고 보면 네. 경제 효과는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 환율도 내려간다고 보면 자, 금리가 되나요? 자, 그렇게 고민해 보시죠. 네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자, 금리라는 것은 그 돈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1달러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넣으면 4%의 이자를 주지만 네. 은행에 넣으면 2%의 이자만 준다면 그죠? 그 1달러의 가치는 떨어진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금리를 내리란 이유는 달러 가치를 좀 떨어뜨리란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네. 왜냐하면 연방준비은행의 금리를 떨어뜨리는 데는 돈의 가치를 낮추자라는 개념이라서 네네. 4%대에서 제가 봤을 때는 2%대로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금리를 낮추면 그렇죠?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니까 네. 나머지 그 달러 가치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전문가가 네. 아니라서 네. 단순히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 같고 그런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연방준비은행에서 달러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는 금리를 낮추라는 압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이 된다. 여가 일반적으로 연방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의 가치도 같이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원화 가치는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달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서서히 팔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전문가는 알겠습니다. 이건 뭐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네, 네. 그러면 자, 네 번째로 그럼 90% 미국 내 재투자 조항에 대한 진실. 요걸 이제 제목을 했는데 그 관세 협정이 안에 그 내용 중에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 내 재투자라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조항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 김영범 정책실장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미가 있는 건데 그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 내 재투자하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투자 수익이라는 말은 투자를 하고 벌어들이는 돈이죠. 네, 그렇죠. 자, 김 변호사님,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있나요? 투자 펀드. 그다음에 산출물을 미국 내에서 다 사준다. 또 뭐 있나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지정한 산업에 응. 투자한다. 네. 자, 그 첫 번째 투자 펀드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면 무역보증보험공사에서 보증을 제출해서 대출을 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에 다 가져가게 돼버리면 그 보증 밑에 들어갔던 은행의 대출금은 누가 갚나요? 그러네요. 네. 갚을 수가 없네요. 없죠. 네. 왜냐면 내가 30%를 투자하고 대출을 70% 받았는데 여기에서 생산한 투자 수익의 90%를 다시 미국에 재투자하라면 70%의 대출금을 줬던 은행에서는 그럼 이 대출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90%를 다시 미국에 대투자하라면 이거 좀 말이 앞뒤가 네. 안 맞는데요? 자본시장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네네네. 것이죠. 투자 수익의 개념에서 보면 수익은 네. 쉽게 말하면 배당과 똑같습니다. 네네. 제가 100을 투자를 하면 100을 투자를 하고 수익을 저희가 배당으로 가져가는 네네. 것이잖아요. 이 주주들 또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대출을 해줬던 은행들이 투자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들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수익을 90%를 다 떼가면 은행들이 가만히 있을 거예요. 네. 도산하고 네. 그리고 주주 역시 아니 배당으로 들어와야 될 돈을 다 떼간단 말이야. 자, 이거는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와 연결이 됩니다. 저희가 왜 미국 시장을 자본주의 시장의 산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네.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의 원칙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90%를 재투자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만약에 이것을 실제로 이행하게 된다면 저에게 소송을 맡겨주십시오. 제가 이 몇 천조짜리 소송해서 내가 승소해가지고 인생 역전 한번 하겠습니다. 승소 몇 천짜리 그 소송을 해서 만약에 승소하시면 몇 조는 받겠죠. 그러니까요.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100% 자신합니다. 바로 그냥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네, 되버리네. 그럼요. 또 하나는 네. 저희가 같이 하시죠. 네,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네. 같이 하기는 애매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오케이.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 내에서 재투자하라는 조항은 자본주의 불가능하다. 시장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있다 없다. 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있긴 있네요. 있는데 실현 가능하지 않다. 네. 오케이. 왜냐하면 이걸 근데 이게 실현 가능하지 않는데 왜 이거를 집어넣었을까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일 김영범 정책실장님이 그날 아침에 브리핑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네. 이 90%를 리테인의 의미는 보유하다, 보존하다, 그렇죠.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인베스트를 reinvest라는 말을 안 썼어요. 네. 무슨 뜻이게? 미국의 이 관세와 관련된 계약이나 협상은 네. 영미법을 위주로 했을 것이고 영어로 작성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미국 행정부 관리 입장에서 보면 네. 해석하기로는 reinvest로 해라고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리테인이라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서 여기다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들은 show up 하고 싶었던 것이죠. 리테인이라는 말을 억지로 밀어 넣었는데 리테인은 그냥 갖고 있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유보이. 만약에 네. 리인베스트를 썼다면 그것은 우리가 계약의 큰 원칙이 있죠. 위법한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살인하기로 하고 약속한 계약을
법이 인정하게 되면 살인이라는 위법 행위를 인정하게 되는 그렇죠. 결과가 저지르게 나오는 되는 거잖아요. 거죠. 그래서 계약은 위법하면 안 된다. 그렇죠. 즉, illegal 하면 안 된다. 네, 컨트랙이란 legally enforceable한 어그리먼트이기 맞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미국 변호사 같죠? 네, 자본주의 시장의 원칙에 어긋났기 네. 때문에 미국 측 행정 관료들도 reinvest란 말을 쓰지 않고 retain 갖고 있을 수 있다. earnings. 애매하게 용어를 들여다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매블쇼에서 박시동 그 평론가가 remain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의미입니다. 아니 그런데 차이가 이게 없습니다. 예 근데 여하간 그래서 그 우리 MC한테 핀잔 먹었잖아요. retain 네. remain. 근데 retain이 훨씬 더 정확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여하간 만약에 그러면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인생 아, 이거 역전하겠습니다. 영업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영업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 그럴 수가 없는 네네네. 게 진출하는 기업들이 한국의 대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기업의 주주들의 반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는 50% 이상이 외국인 주주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몇천억 불이나 되는 돈들을 대기업이겠죠. 미국에 투자를 했는데 배당으로 못 가지고 나온다? 그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죠? 그러네요. 네. 오케이. 그래서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 내에 재투자하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그건 실현 가능하지 않다. 네. 그냥 보여주기 식이다. 실현 가능하다면 자본주의 시장의 원칙에 어긋난다. 저에게 소송을 소송을 맡겨주십사. 맡겨라. 이긴다. 예, 이긴다. 저도 인생 역전 하고 싶다. 왜? 그렇게- 컨트랙이란 리걸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legally enforceable한 어그리먼트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legally enforceable 어그리먼트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질문. 네. 행정부 관리들도 네. 미국 영미법에 능통한 자들이기 때문에 리인베스트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리테인이라고 두리뭉실 넘어갔다. 네, 미국의 그러면 다섯 번째 파트 미국의 서두른 발표가 왜냐하면 이게 협상 기간이 엄청나게 짧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8월 1일을 어떻게 보면 데드라인으로 딱 잡고 네. 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왜 이렇게 협상을 서두른 거야 이거 남들 뭐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뭐 또 제가 듣기로는 뭐 9월 달까지 뭐 연기됐다 뭐 하고 뭐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서두른 발표가 한국에 유리하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미국이 이번 관세 정책을 서둘러 발표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 점이 한국에 유리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 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한번 우리 리마인드 해보시죠. 네, 리컬. 네. 자, 펀드 우리는 투자 펀드로만 하면 되고 보증으로만 하면 된다. 네. 미국 정부가 감히 아웃 산출물을 사주는 계약을 했다. 네. 트럼프가 연관되는 산업을 지정해 줄 것이다. 알아서 잘 할 수 있도록. 네. 자, 이런 상황이면 저희는 손해 보는 것이 없겠죠. 없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게 된 겁니다. 저와 같은 프로젝트 전문 변호사들이 만약에 우리 관세 협상에 개입을 했다면 이렇게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투자 수익까지 다 보증을 해주고, 그죠? 네. 수익률 10%까지 다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한 투자 전문가들이 어디 입장에서 참여했다면? 미국의 트럼프 입장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참여했다면, 입장에서. 네. 조목조목 따져봤다면 네, 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 프레임에 우리가 걸려든 것이다. 네. 한국은 이 프레임 안에서 계약을 얘기를 할 건데 왜 이렇게 체결했기 때문에 이미 중요한 꼭지들은 다 나왔잖아요. 네네네. 세부적으로 정하는 건 미국의 몫인데 이 큰 프레임을 이대로 한국에 유리하게 내버려 두진 않았을 것이다. 급하게 했기 때문에 네. 행정부 관리들이 사인하느라 바빴다. 오. 나와 같은 왜냐면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몇천억 불이라는 그것과 네. 미국에 남겨놓아야 된다는 이거를 빨리 발표를 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서두른 발표가 우리한테는 신의 한 수가 됐을 네. 수도 있다. 저희는 그 프레임 안에서 놀기만 하면 됩니다. 네. 오. 미국 애들을 데리고.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지금까지 이 8월 1일 날 갑작스럽게 발표한 관세협정 체결에 대한 내용을 아주 알기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희의 질문은 결과적으로 이 관세협정 체결에 직접적인 수혜자나 피해자가 되는 건 물론 우리나라도 있겠지만 결국은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일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 질문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은 어떤 핵심 조건 세 가지를 자꾸만 우리 변호사님이 세 가지 하니까 어떤 핵심 조건 세 가지를 미국에 요구해야 할까요? 그 세 가지 조건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었죠. 네. 펀드, 트럼프가 정하는 산업, 트럼프가 산출물을 다 사준다는 이 세 네. 가지. 자, 우리가 보면 한국 정부에서는 투자 펀드나 보증만 써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밑단에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생산성을 높여서 그죠? 수익을 내는 기업 활동은 뭐 한국의 여러 가지 기업들이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기업들이 들어가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세 가지는 이거이겠죠. 첫 번째로는 트럼프 정부에서 산출물을 정말 사줄 거야?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세 가지를 약간 모든, 그러니까 폭넓은 아주 넓은 개념으로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 원전이 됐건 반도체가 됐건 어떤 특정 기업이 들어가면 이 기업이 누구랑 그 약속을 해야 될까요? 미국 정부랑 해야 되잖아요. 미국 정부랑 해야죠.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정한 산업에 그렇죠. 한인 예. 투자를 하는 거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하고 해야 네. 돼요. 네. 자,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와 국내 기업이 체결하는 계약을 양허 계약이라고 합니다. 네. 즉 양호계약. 기업과 정부가 체결하는 계약이에요. 정부 대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조약이라고 얘기하고. 네, 맞습니다. 네. 기업과 정부가 조약은 연방법에 우선한다. 네, 맞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는 척 한번 해봐. 아유, 그럼요. 자, 기업이 국가와 체결하는 이 컨세션 어그리먼트가 이 해외 프로젝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그 나라에서 가장 신용도가 높은 주체는 누구일까요? 국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국가든 동남아 국가든 스탄 국가든 어디를 가든 저희는 정부에게 보증을 해달라. 그렇죠. 너네가 이거를 문서로 기록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년 전인가요? 개망신 당한 적이 있었죠. 뭐야, 어떤 강원도 도지사의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죠. 네, 맞습니다. 금융은 신뢰인데 그 신뢰를 지자체가 보증한 돈을 지급 보증 안 해주겠다고 네, 했던 맞습니다. 네. 우리 김지태 강원도지사. 이거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팩트니까. 네. 레고랜드 사태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났었죠. 왜냐하면 네네.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고랜드와 강원도가 체결한 계약이 있듯이 네. 기업들도 들어가게 되면 그런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죠. 네. 이 계약에서 반드시 한국 정부가 만들어준 이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컨세션 어그리먼트로 체결을 해야 될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이 책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이요. 예. 이 책입니다. 컨세션 이 책. 어그리먼트에 이 책. 들어가야 네. 될 주요 계약 조항들은 나와 있는데 네. 세 가지를 따져본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산출물을 미국 정부가 사준다. 다 사줘야 된다. 특정 물품에 대한 왜냐하면 네. 난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그거와 네. 우리가 원활하게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비자 협조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가장 또 큰 건 세금 문제. 네, 맞습니다. 세금에 대해 혜택을 줘라. 연방세를 네. 주던가 주세를 주던가. 그렇지. 혜택을 주던가. 아마 주세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텍사스나 우리 그 조지아 이런 데서 현대자동차 기업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주세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는 조건으로 텍사스는 아마 스테이트 텍스 주세가 없을 거예요. 연방세만 있고 왜냐면 부자주니까. 그다음에 그럼- 특히 라스베가스 있는 네바다주는 주세가 없습니다. 없죠. 네, 연방세만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바데미 저희 회사가 라스베가스에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러면 라스베가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네, 자, 이 주세와 연방세 이제 법인세가 되겠죠. 네, 회사가 법세가 되면. 되죠. 네. 근데 법인세가 보통 25%에서 뭐 30%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투자의 수익률을 따질 때 제조업이나 보통 10%에서 15%를 따지거든요. 네네. 10%만 넘어도 상당히 많은 수익을 본다. 근데 그렇죠. 그 중에 20%를 떼간다고 하면 꽤 큰 겁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이 컨세션 어그리먼트를 미국 정부가 체결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라 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양어 계약, 네. 컨세션 어그리먼트를 체결할 때 비자 문제라든가 세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담아야 된다라는 네. 거. 정부가 보증해주는 틀 안에서 양어 계약을 체결할 것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기업이 요구할 거를 모두 다 요구해서 그 안에 양어 계약에 담아야 된다. 네. 왜?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이미 프레임을 만들어 줬기 올라 때문에. 있고 이미 프레임 안에서만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 일반적으로 영미관 변호사들이 다 협상하고 만들어 놓은 네. 실제 프랙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계약이 생소하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투자 펀드, 네. 그 다음에 산출물을 미국 정부가 100%다 사준다. 네. 그 다음에 트럼프가 지정한 산업에 100%다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프레임이 우리한테는 정말 유리한 거다. 네. 오. 다른 데로 나갈 수가 없기 그렇게 때문에.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담고 생각하면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리스크가 있는지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들 다 설명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또, 하나. 하나 남은 게 우리 1,000억 불 에너지 구매 계약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1,000억 불, 맞아. 우리가 3,500불만 얘기한 것 같아요. 1,000억 불, LNG. 네. 다시 돌아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LNG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00억 불 한다고 해서 이야기들이 좀 있잖아요. 네, 뭐 대체적으로 이제 뭐 부정적인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만 저희는 어차피 LNG를 사와야 되는 입장이고 현재는 카타르 중동에서 제일 많이 사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카타르에서 오려면 중국 지나서 뭐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죠? 장기 계약이고. 근데 저희가 1,000억 불을 미국에서 LNG를 구매한다고 했어요. 갑자기 LNG인지 에너지인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마 LNG를 기억합니다. LNG가 나올 수 있는 구멍은 미국에서 두 군데입니다. 텍사스, 휴스턴 밑에 그 항구로 파나마 커넬을 지나서 이렇게 오는 루트, 지금 있는 루트고요. 네. 또 하나는 엘래스카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엘래스카를 통해서 첫 번째 휴스턴이나 이렇게 파나마를 통해서 오는 LNG는 우리가 사야 될 세계 5대 LNG 구매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5대? 5대 중에 우리 한국에 있고요. 3등이나 4등 정도 돼요. 뭐 중국, 그렇죠. 그다음에 유럽? 네. 네. 엄청난 구매국입니다. 네. 그래서 그 물량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몇 천억 불은 뭐 천억 불은 뭐 굉장히 작은 뭐 어느 정도 되는 다 전부를 차지하진 않을 정도로 그 작은 그렇죠. 용도인데. 경제 규모가 크면 클수록 LNG 또 수입량이 또 많겠죠. 네. 그래서 이 천억 불에 대한 그 LNG를 구매해 올 때, 자, 한번 가정을 해 보시죠. 우리가 1,000억 불을 사야 된다. 의무 조항입니다. 네. 협상을 했으니까요. 네. 자, 미국에서 산다고 하면 엘래스카가 대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엘래스카에는 당장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석유 개발하듯이 뚫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게 알래스카 LNG 생산 프로젝트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이걸 되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참여가 아니라 오케이, 우린 참여는 안 해. 하지만 만약에 알래스카에서 LNG가 나오면 우리가 수입을 할게라는 계약으로 맞습니다. 체결했다는데 자, 그거 되게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나요? 잘한 거죠. 네네. 그리고 지금 모기업에서 뭐 알래스카 가스 거기에 참여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만약에 참여하게 된다면 배당도 받고 싸게 물건도 사고 네. 일석이조가 되겠죠. 근데 거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나오는 기업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LNG 그래서 개발이. 참여를 만약 안 한다고 해도 안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구매를 하려면 뭔가 LNG가 있어야지 갖고 그렇죠. 올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개발하고 운송까지 한 5년 이상이 걸린다고. 네. 지금 짓기 시작해도 그래요. 5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매 계약 약속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최소 5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너네가 못 만들어 주는 걸 날 보고 그러니까. 왜 사? 아, 만들어 줘. 내가 살 테니까 그렇지. LNG 산다니까 물건 만들어. LNG 좀 줘. 그런 거죠. LNG를 캐지도 못하는 거 어떻게 사란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참 만약에 달러 가치가 지금보다 떨어진다. 20% 이상 떨어진다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고 네, 만약에 떨어진다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가니까. 떨어진다면 네. 20% 싸게 원화를 넣어서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렇죠. 지금 뭐 1,380원, 90원 왔다 갔다 하다가 60원까지 떨어지고 하여튼
1360원에서 14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매일 주식 보도 환율을 봅니다. 제가 네, 네. 달러로 이렇게 그렇죠. 네, 네. 달러 벌어 이렇게 하는 네. 그 교육업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확실히 윤석열 정부보다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환율이 확실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제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네. 하여튼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투자 금액도 많이 줄어들 수 있고 싸게 사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 보입니다. 즉 LNG를 다오. 네. 우리는 살 준비가 되어 있다. 네. 너네가 만들어야지 우리가 사올 거 아니냐. 그렇죠. 그죠? 그리고 양질 LNG를 그냥 그 가격에 사오면 되는 겁니다. 음. 1,000억 불 주고 100만 톤을 사오면 줄 수 있고 네. 퀄리티가 떨어지면 50만 톤만 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시간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얘기 속에 저희가 20가지 질문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또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2가지 질문, 마지막 정리하는 2가지 질문 저희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2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정리하자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기회로 삼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프로젝트마다 특성이 다를 것이기 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수익을 뽑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이고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컨세션 어그리먼트를 잘 체결할 것인가 그 주된 양호 계약. 네. 양어 계약 조건들을 만들 것인가를 바로미터로 삼고 미리 확정해 놓은 다음에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관세 협정 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 협정에서 지금 계약한 그 내용에 우리가 제일 유리한 프레임이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그 프레임 안에서 그 유리한 조항들을 10분 활용해서 기업이 그 미국 정부와 또는 기업 대 기업이 네.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자 쿼터를 좀 우리는 많이 달라. 너 연방법이니까. 그다음에 세금을 좀 깎아달라. 혜택을 많이 달라. 그리고 땅을 무료로 무료로 공급해달래. 네. 미국은 뭐 땅 그렇죠. 너무 넓으니까요. 그다음에 뭐 원자력 같은 경우는 미국 내 법들이 있습니다. NRC라고 Nuclear Regulation Committee라고 네네. 검사를 받아야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위원회처럼 네. 그런 걸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받는데 2년이거든요. 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럼 좀 또 기간도 또 단축시킬 수 네.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퍼마라는 법 아래에서 CPUS 지금까지는 이 법 CPUS 파일링에서 통과하는데 네네. 5억에서 10억입니다. 오. 미국의 워싱턴에 그 커뮤니티에 제출하고 네. 이 제출해서 이 소리가 문제 없이 가는지를 제출하는데 5억인데 네. 그런 부분들까지 다 컨세션에 담아서 그 프레임 안에서 CPUS도 약하게 하고 네. 안 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네. 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간이처럼 네. 리포트를 뭐 세이프 하버를 만들어서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컨세션에 잘 담아서 물론 각각 필요한 소스들이 다르다고 봅니다. 네, 네. 원자력이면 뭐 규제를 빨리 해달라는 것일 네. 거고 반도체면 네. 인력 공급들을 빨리 해달라는 것이겠지. 그럼 비자 쿼터 네. 문제가 중요할 수 있고 네. 누구는 심사가 중요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프레임 안에서 어차피 미국 행정부가 도와주기로 한 거니까. 그만 얘기하시고요. 그러면 이러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누굴 찾아라? 전문가를 그러니까요. 전문가가 누구다? 뭐 제가 이 책으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무법인 발언의 이승교 변호사를 찾아라. 네. 뭐 계약하려고 양어계약 체결한다고 뭐 기업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약은 약사에게 그죠? 진료는 의사에게 계약은 이승교 변호사에게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 나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이유잖아요. 그렇다기보다 말씀드려서. 관세 협상을 참 너무 잘했다. 이거 아무도 모르더라. 네. 이 영미법의 네. 트랜잭션의 그 일반적인 프랙티스를 네.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 없기 때문에 네. 그 함축적인 의미를 너무 네, 모르더라. 그 함축적인 의미도 가르쳐 주시면서도 약은 약사에게 그만하시죠. 의사는 진료에게 그만하시죠. 계약은 이승교 변호사에게 네. 이렇게 법무법인 발언에. 그럼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물론 뭐 이때까지 엄청나게 많이 말씀해 하셨어요. 근데 한마디로 그냥 정리해서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한미 관세 협정은
우리에게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뭐 이거야 뭐 우리가 뭐 우리의 그 만약 방송을 보셨다면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설명드린 이 프레임을 잘 이해한다면 네. 저와 같은 입장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레임은 우리가 만들었고 네. 우리에게 유리한 겁니다. 단지 그 프레임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영미법의 미국의 관점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불안한 것이지만 이 프레임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봅니까? 저는 엄청난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 알겠습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관세협정 체결되고 많이 설왕설래가 있다고 저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승교 변호사님 모시고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야 관세협정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구나. 오히려 우리 국가나 또는 기업, 그다음 우리 국민에게 이 관세협정 체결했다라는 것이 기회일 수 있구나. 네, 그리고 세 가지. 이거는 왜 기회냐? 투자 펀드로 운영된다. 그 다음에 여기 투자 펀드에서 투자한 기업들이 생산한 모든 산출물을 미국에서 다 쓴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단 트럼프가 지정한 산업에 여하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지정한 산업도 결국은 취약한 산업이 아니겠냐. 그 미국의 취약한 산업은 대표적인 게 반도체와 조선인데 이 반도체와 조선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다투는 산업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런 산업에 진출함에 있어서 우리가 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네, 그럴 시간이 때 지나면. 우리나라가 기회다. 우리나라에게. 기회다. 야, 장시간 진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전 또 한 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 다음에 계약은 이승교 변호사에게. 네. 네. 항상 잊지 마시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그 관세협정에 대한 것을 속속들이 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어떠한 전문가가 보지 못한 그 이면에 숨어있는 함축적인 의미까지 잘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같이 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오늘 이만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KTK 미국 로스쿨 아카데미의 김기태 미국 뉴욕주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발언의 에너지 인프라 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승교 미국 워싱턴 DC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 저희 KTK 아카데미 홈페이지, 그리고 바데미 홈페이지, 네이버 카페, 그리고 책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